안녕하세요.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그 중에서도 USC, 그리고 그 중에서도 JD와 LLM 중에서 LL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드느냐? 바로 며칠 후에 서울에서 USC 로스쿨의 그 LLM 설명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쿨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학부가 없습니다. 학부에 법이 없고, 그리고 대학원에 법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들어온 것과 비슷해요. 3년 과정이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석사를 주죠. 석사를 주는데 미국은 이제 닥터를 줍니다. 주리스 닥터를 주고 JD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 과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LLM이라고 부르는 건데 1년 과정을 보통을 해요.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1년 과정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 1년으로는 좀 부족하다. 혹은 이제 어학적인 능력 때문에 2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2년의 그 LLM 코스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1년, 어떤 학교는 1년과 2년 이런 코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LLM을 가야 될까? 당연히 이제 탑 클래스를 가면 좋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워낙에 유수의 대학들이다 보니까 한 탑 몇십 안에 들어도 한국의 이제 대학교 순위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USC 같은 경우는 JD 기준으로 한 15에서 2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건 JD 기준이고 LLM 기준의 순위는 사실 매겨지진 않아요. 자, 제가 많은 로스쿨 중에서 USC를 택한 이유는 크게 이제 날씨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거 있지 않습니까? 유학생을 위해서 준비된 것. 예를 들어 발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정보의 제공이라든가 그냥 어떤 발을 보는 사람은 뭐뭐뭐를 들어라 어떤 발을 할 사람은 어떤 걸 들어라 이런 것이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계 이제 스태프이 있어서 이제 언어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점도 좋았고, 그리고 스태프들의 그 지원하려는 학교에서 그 유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더해져서 USC를 선택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날씨였습니다. 가족들과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에. 그리고 성공적이었고요. 제가 LA를 도착했을 때 천국이 실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더 좋았던 것들은 뭐냐면은 USC가 위치한 곳이 이제 LA지 않습니까? LA는 미국에서도 한인이 가장 많은 곳이죠. 그럼 또 어떨까요? 한국계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까요? 한국의 법조인들 혹은 한국 기업에 있으신 법무팀에 계신 분들이 USC 로스쿨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 법조인들 그리고 한국의 법조인들, 한국 법률 관련 종사자들과 많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얻어온 가장 큰 수확이 이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인적 자산. 그분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저도 도움을 받고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동문들과의 관계, 그리고 동문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제가 갖게 된 그런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커다란 자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지역이었다면 당연히 한국계 법조인도 미국 법조인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신 법조인도 사실 좀 적어요. USC나 UCLA 이런 쪽이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네트워크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되더라. 저도 그 LA에서 이제 갖게 된 여러 인맥들을 통해서 잡서칭을 했었고, 그리고 덕분에 OPT를 편하게 좀 잡아서 미국 로펌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사실은
로펌에서 유학을 보낸다면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워와서 그것을 자기 프랙티스로 삼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기 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국에 와서 그게 활용이 된다라면은 저는 그게 로펌에서 유학을 보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목적이 되어야 되는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좋았던 거는 그 학교에서 준비를 잘 해준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그 세미나나 OPT는 그 비자 기간 이후에 잡서칭이나 이제 그 잡을 관련된 잡을 찾아서 일할 때 주어지는 그 체류 기간을 의미합니다. OPT라든가 혹은 발 시험을 준비하는 중간중간 단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제공이 됐어요. 정보도 많이 제공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모든 게 다 처음인데 그런 것들을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다 보니까 좀 준비가 수월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스태프가 한국계 스태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계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학생을 돕고자 하는 그런 게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USC를 택한 이유는 결국 날씨, 네트워크, 발 시험을 위한 준비, 정보, 그리고 스태프들의 노력 이런 것들입니다. 교수진이 훌륭한 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U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문 사립대학교고 그 교수들을 사실 제가 100분 이용해 먹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안타까울 뿐이죠. 그 교수들이 훌륭한 강의들을 개설을 하는데 제가 그 강의들을 다 따라가기도 벅차고 왜냐면 저도 영어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들여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 몇 가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의 측면에서입니다. 시험의 측면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과목 위주로 너무 깊지 않게 두루두루 공부하는 것이 시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LLM 학생들은 미국 현지 학생보다는 외국에서 온 학생이 많아요. 왜냐면 현지 학생들은 보통 JD를 가기 때문에 LLM은 이제 외국에서 법을 공부하던 사람들을 위주로 받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대만 이렇게 많고요. 러시아도 좀 있고요. 그 외에 좀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과 이제 뭐 어울리기도 좋고 어울릴 만한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시간이 얼만큼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LA에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많다라는 장점. 이건 이제 내가 뭔가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좀 쉽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식당이라든가 한국 마트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뭐 정비사, 한국말을 하는 뭐 미용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다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내가 언어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좀 쉽게 뛰어넘고 싶다. 이럴 때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딜 가셔도 뭐 언어 때문에 뭐 차 못 고치고 언어 때문에 뭐 미용을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내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혹은 내 배우자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상당히 큰 장점이긴 해요. 뭐 CGV도 있고 뭐 알라딘 서점도 있고 한인마트들도 있고 이런 점들은 이제 상당히 좀 향수가 이제 생길 때 좋았던 점들입니다. 그리고 LA에 있으면서 상당히 좋았던 점은 놀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과 특히 어린이와 함께 놀기 좋았고 근처에 이제 내셔널 파크들도 많고 국립공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레고랜드,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디즈니랜드, 시월드 그리고 다셜 스타디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박물관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비치들도 많고요. 그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은 이제 여러 해안들에서 놀 수 있고, 그리고 참 갈 곳이 많아요, LA는.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LA에서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100가지 뭐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은 할 게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 뭐 땡스기빙 데이 즈음에서 뭐 펌킨 패치를 간다든가. 펌킨 패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할로윈에 이제 저걸 파잖아요. 호박을 파잖아요. 그러면은 호박을 이제 쭉 늘어놓고 호박밭처럼 호박을 쭉 늘어놓고 이제 호박을 사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노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아요. 뭐 트랙터를 탄다든가, 아니면 미로를 탐험한다든가, 아니면 뭐 조랑말을 탄다든가, 뭐 아기 돼지들 달리기 쇼를 본다든가, 그런 거 하면서 놀아요. 그냥 그거를 노는 것에서 오는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그 미국 문화를 배우는 거죠. 아이가 없으면 펌킨 패치를 사실은 좀 갈 경험을 하긴 힘든데, 아이가 있다는 핑계로 펌킨 패치도 가고, 뭐 천문대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지엄들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뮤지엄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 어른만 있으면은 사실 안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가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곤 합니다. 자, USC는 LA 다운타운에서 약간 남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LA, 미국 하면은 뭐 걱정하세요? 총 걱정하시잖아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위험하지 않냐? 총 맞으면 어떡하냐? 미국은 너무 위험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가보면, 딱 보면 그곳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다. 안전하면 가면 되고, 위험하면 안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이제 거리들이 있잖아요. 거리들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보여요. 아, 여기 좀 노숙자도 많고, 좀 분위기도 좀 어둡고, 좀 쓰레기도 좀 널브러져 있고, 사람도 잘 안 다닌다. 그리고 집도 뭐 조금 깨져 있다. 이러면 위험한 데죠. 그런 데는 차로 지나갈지언정 내려서 걸으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정비도 잘 돼 있고, 잔디도 잘 깔려 있고, 길도 깨끗하고, 뭐 차들도 뭐 말끔한 차들 주차돼 있고, 사람들도 웃으면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곳은 이제 안전하죠. 그리고 USC 주변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약간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SC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USC 북쪽에서 초반에 살았는데요. 그 블럭은 USC 직원들이 블럭마다 서 있었어요. 서 있었고, 여학생들이 밤 9시에 혼자서 혹은 둘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길을 다니곤 했어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밤에 걸어 다닌다 라는 곳 자체는 그 의미 자체가 안전하다는 의미예요. 너무나 안전하다는 의미예요. 물론 총기 사고 있어요. LA 총기 사고 있는데, 여러분이 굳이 그런 위험한 곳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총기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성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살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그 USC에서 그 USC의 그 삶의 바운더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해도 충분히 넓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과 본인이 사는 곳과 그리고 본인이 놀러 갈 곳을 어차피 차로 다닐 거예요. USC가 아니라 뭐 UCLA에 있건 뭐 어디 있건 간에 여러분은 미국에서 차를 탈 겁니다. 차를 탄다는 거는 어차피 위험한 지역은 안 다녀요, 여러분이. 그리고 다운타운에서도 위험한 지역이 있는데 차로만 지나다니지 거기에 내리진 않습니다. 다운타운에 여러분이 이제 메인 스트리트에서 일을 보게 되지, 그 다른
약간 슬럼화된 곳에서 일을 볼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는 거. 네. 위험하면 차 타고 다니면 돼요, 밤에. 저도 밤에 차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밤에 마트도 가보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LA에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랬어요. 이제 LA에 가면은 탭카드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카드 같은 겁니다. 거기에 충전을 해서 한 1.75불 정도였는데 한 번 타는데 지금 한 2불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내고 다니면은 타고 다니는 재미가 또 쏠쏠해요. 또 저희 둘째 아이가 그런 이동수단을 타는 걸 재밌어해서 일부러 차를 놓고 버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버스랑 지하철이 잘 돼 있고, 다만 버스랑 지하철을 타실 때 위험 지역까지는 가지 마세요. 밤에. 네, 밤에는 위험 지역까지는 가지 마시고 낮에는 뭐 어디 다녀도 환해서 별 상관없고요. 밤 시간대는 이제 메인이 되는 곳, 사람 많은 곳만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 그러다가 실수로 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LA 가보시면 알아요. 딱 여기 위험하고 여기 안전해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LA의 지도를 이렇게 쫙 펴보면은 여기 안전하고 여기 위험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만큼 위험하고 요만큼 안전한 게 아니라 안전한 동네가 있고 위험한 동네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지나다닐 때 그 지역을 지나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무 일 없어요. 예. 그래서 쉽다. 어떻게 하느냐? 위험한데 안 가면 된다. 위험한 자유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냥 보면 안다. 보면 알아요. 보면 알고 안 내리면 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이들과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유치원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교 어떻게 하나요? 먼저 유치원부터 알려드릴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데이케어라고 부르는데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00달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뭐 월화수목금을 맡길 수도 있고 월수금 또는 화목을 맡길 수도 있는데요. 보통 데이케어에서는 월화수목금을 다 맡기라고 이제 강력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안 왔다 하면은 좀 애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랑 많이 있는 게 좋긴 하겠죠.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신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고요. 비용은 한국계 어린이집이나 미국계 어린이집이나 비슷해요. 큰 차이 없고 다만 한인타운에 가면은 한국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거기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언어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학부모와나 선생님과의 소통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미국에 와 좀 섞여서 살고 싶다 그러시면은 뭐 미국의 일반 데이케어를 보내셔도 뭐 큰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3개월 동안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근데 한 6개월이 되면은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들이 통역을 해줘요. 그만큼 아이들의 언어 능력의 발달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언어적인 한계는 한 6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계 유치원에 가도 영어를 쓰니까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디 보냈냐? 저는 이제 그 미국계 유치원을 보냈는데 UCLA 우리 경쟁학교인데 USC 근처에 있는 데이케어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을 텐데 거기 가면은 이제 대부분이 유학생 자녀거나 교수 자녀였어요. 그래서 거기 학부형들이랑 친해지는 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고 경험이었는데 거기 학부형 중에서 직업을 본 사람이 이제 유학생, 그 박사나 석사 과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교수, 그리고 의사, 그리고 변호사, 이 이외의 직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과 교류하고, 이런 게 되게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분들 집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아치넘이라고 부르는데, 아들 친구 엄마, 아치나 아들 친구 아빠, 뭐 이런 분들이랑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데이케이 센터가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아마 USC랑 지금도 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유치원이. 그래서 만 4세, 5세? 만 5세까지 아마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 5세가 되면 어, 공립을 보내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공립학교는 이제 무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제는 이제 K학년부터, 한국으로 치면 7살이에요. K학년부터 1, 2, 3, 4, 5, 6, 7, 8, 9, 10, 12학년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1학년부터 고3까지죠. 근데 유치원에 해당하는 7살이 미국 학교는 초등학교 K학년입니다. 킨더가르텐 해가지고 K학년인데 무료예요. 여러분이 이제 F 비자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료입니다. 당연히 사립은 유료인데 사립은 한 학기당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인가? 1년에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마다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때 1년에 3천 정도 든다는 얘기를 듣고 아, 좀 버거운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이제 그런 그 유치원하고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공립학교는 어떻게 배정이 되냐면, 자, 여기서도 또 초등학교 얘기입니다. 공립학교는 어떻게 배정이 되냐면은 그 학교가 배정되는 딱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애는 이 학교, 이쪽 지역에 있는 애는 이 학교,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학교가 인기가 좋으면 여기는 집값이 비싸고, 이 학교가 인기가 없으면 이 학교는 집값이 싸겠죠. 이 집은 집값이 싸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 가고 싶으면은 요 안에 있는 집을 사거나 여기에 렌트를 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교장 추천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 지역에 있거나 교장 추천이거나. 근데 교장 추천은 되게 익셉셔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케이스여서 이거를 기대하시기는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이제 주로 활용하시면 되고, 그럼 학교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라는 건데, 저는 처음에 USC 근처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USC 근처가 이제 좋은 동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른이 있기에는 좋은 동네예요. 근데 이렇게 학교를 차별하면 안 되는데 학교의 그레이드가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꺼려하는 곳이죠. 그곳의 공립학교는. 물론 저희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은 USC랑 연계된 곳이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다른 공립학교들은 좀 그레이드가 낮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학교 학생들의 그 시험 성적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보통은 그 마을의 그 지역의 그 부의 정도와 조금 비례를 합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어떤 지역은 이제 가난하면서 학교들 성적이 안 좋고 어떤 학교는 부유하면서 학교들 성적이 좋은 이런 현상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이거 갖고 뭐 나눌 건 아닌데 한국 학부형들은 이제 보통은 좀 그레이드가 높은 학교를 원하죠. 그리고 인종적인 분포도 좀 고려를 하고 싶어 하죠.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그런 고려해서 정할 수 있느냐? 있어요. 미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아니면 좀 이렇게 클리어한 걸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의 그 성적이라든가 학교의 인종 분포라든가 그 학교의 지역, 그 학교 담당하는 지역 이런 것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저 학교를 가고 싶은데 저 학교 학생들 성적이 어느 정도야? 그리고 저 학교의 인종 분포는 어때?
그리고 저 학교가 커버하는 지역은 얼만큼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뻔해요. 높은 점수 있는 학교들이 모여 있고 낮은 점수 있는 학교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한 동네, 위험한 동네가 그냥 이렇게 뭉텅이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안전한 동네에 있는 학교들 보통 점수가 높아요. 좀 위험한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 보통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뭐 당연하죠. 그냥 안전한 동네 가가지고 좀 더 비싼 돈 내고 좀 더 좋은 공립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이 여러 동네 중에 그런 안전하다는 동네 중에 어디 살까? 그냥 요거를 해결하시면 돼요. 안전한 동네는 뭐 패서디나나 아니면은 약간 서쪽 LA 그 파크라브레아라는 한국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사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집값은 좀 렌트는 비싸요. 그런 곳이 있고 거기 학교 그 근처 학교들은 이제 그레이드가 높은데 다만 요즘에 좀 낮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좀 신도시 같은 곳이 있죠. 센츄리시티라고 USG랑 한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UCLA 근처예요. 예, 센츄리시티라는 곳이 있는데 서울의 좀 강남이나 분당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 있어요. 강남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서울의 강남. 그쪽 그리고 할리우드 그리고 비버리 힐즈 그런 동네. 근데 비싸죠. 거기 상당히 비싸요. 무지하게 비싸고 학교들은 뭐 거의 다 탑을 찍습니다. 학교들 성적은 안전도도 뭐 탑을 찍고요. 그리고 대안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곳은 이제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북쪽, 서북 쪽 지역들이었어요. 동북 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패서디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장점은 이제 워낙 뭐 안전하고 뭐 좋은 동네로 정평이 나 있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고속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미국은 당연히 다 누구나 고속도로로 다닙니다. 고속도로 다니는데 고속도로가 약간 꼬불꼬불해요. 다른 고속도로는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쭉쭉 직선인데 약간 꼬불꼬불한 게 약간의 단점이에요. 그냥 오가면서. 그리고 그쪽에 지하철도 있습니다. 지하철도 있어서 지하철 타고 학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다 차를 타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토렌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너무나 좋아요. 일단 학교 접근성도 너무나 좋거니와 주변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운동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이들 키우기에 아주 100점 만점에 100점인 곳입니다. 그리고 팔로스 버디스라는 곳이 있는데 팔로스 버디스 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좀 렌트가 괜찮으면서 학교가 좋은 곳이 한 군데 정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 그레이드를 보시고 높은 점수 있는 동네, 여기 안전한 동네, 낮은 점수 있는 동네, 여기 좀 위험한 동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냥 그게 다 그대로입니다. 2019년 12월 6일 오후 7시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USC 로스쿨 LLM 설명회가 있습니다. 편하게 오시고요.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 사전 예약을 안 하시더라도 당일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과가 제공되니까 와서 편하게 드시고요. 원하시는 질문 편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USC LLM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LLM에 관한 정보를 와서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